제가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인수위 시절부터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원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데보다 특히 호남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것 같은데, 만약에 원 후보께서 전남지사나 광주시장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라든가 그 입장이 됐을 때 이 호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히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우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네. 임대료 밀리죠. 세금 밀리죠. 대출금 밀리죠. 거기다가 폐업하려고 해도 대출 갚아야 되니까 폐업도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생계 그리고 직원들 다 내보내야죠. 영업은 못하죠.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방역을 단체 기합식 방역, 또 그 시설에 대한 방역이 아니라 개인 방역, 그리고 그 방역에 대한 열심히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그냥 돈을 무슨 시혜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게끔 해달라. 대신 방역은 개인 방역 철저히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미 2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구조적으로 너무나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대료, 저는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3분의 1씩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세금, 이거 유예해야 됩니다. 부가세니 뭐니. 그다음 대출, 당연히 이제 유예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이것을 어떤 신용회복이라든지 업종 전환에 대해서 특별 IMF처럼 조정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기본이에요. 이건 전국 공통이고요. 지금 호남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앞으로 미래의 그 경쟁력을 살리려면 우선 지역 특성과 그 지역 상권을 살려줘야 됩니다. 개별 치킨집 하나, 개별 당구장 하나가 독자로 살아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걸 넣고 편의시설 넣고 여기에 또 일자리가 있는 유동인구가 있는 이런 걸 몰아주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는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지역의 컨텐츠나 특히 1차 산업 농업과의 연결,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관광산업과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김에 이 지역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내세울 수 있는 문화관광, 그리고 농업과 연결된 먹거리 산업, 그리고 지역 골목 상권을 함께 살리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관광산업하고 연계한 자영업을 더 피해문 자영업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해서는 호남은 특별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정책은 전국 공통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긴장이 되네. 아니 아주 굉장히 평이한. 저도 주도권 토론에서 좀 각 후보님들의 정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공격성이 아니고. 지금 이 호남 특히 이제 전라남북도는 우리나라 이제 농업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호남이 우리 농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서 이 농업의 경쟁력을 이제 높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홍 후보님께서도 이제 경남지사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남의 농업 발전에 대한 좀 특별한 생각이나 좀 전략이 있으십니까? 사실 1차 산업이 대조하고 있는 시대지만은 1차 산업만큼 우리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우선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농업은 거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좀 정대를 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를 억누르고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방금 뭐 원지사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보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자. 일본이 지금 60%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어요. 그리고 영국이 70%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왔어요. 코로나라는 게 이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박멸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치사율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 나올 때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곧 이게 먹는 알약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에도 이제는 한 2년간 코로나로 통치를 폐방역하면서 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래 하다가 뒤늦게 이제 11월 중순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통한 이 방역, 정치 방역만 없애버리면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는 치사율을 줄이는 최소한 노력만 하면 돼요. 곧 이게 알약이 나온답니다. 농업하고 좀 농업도 마찬가지죠. 네. 농업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 나와도 유통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선 해결을 하고 농업은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스마트 농업으로 주로 바꾸면서 주로 그게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다 바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네. 그 전주에 이제 국민 연금공단이 있고 또 그 기금운용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뭐 지금 현재 한 600조 정도의 지금 자금을 불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전주의 그 제3의 금융 어떤 그 시티를 좀 조성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도 사실은 이게 뭐 전부 전산으로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주식 투자하는 데도 있고 또 뭐 대체 투자하는 데도 있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그 거액의 자금들이 다 서울에서 해외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주 쪽에다가 그 어떤 이 금융 그 생태계, 금융산업 생태계를 연금공단을 통해서 좀 만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윤호원이 말씀하신 네. 대로, 윤호원이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네.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60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1700, 1800조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튼튼해지는 것도 연금 개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주로 하는 게 주로 이제 자산 운용사나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의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논리 때문에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인할 수 있나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의 뉴욕의 월가도 그렇고 런던의 금융도 그렇고요. 저는 전주에서 뭔가 이분들을 위한 금융인들을 위한 주로 금융인이 이제 여의도나 부산에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금융은 아니죠.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진짜 아주 강한 기관 투자가의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분들한테 전주에 내려올 그런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혁신도시에 내려올 인센티브죠. 그거를 저는 주면 똑같은 그런 이유로 서울에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연금관리공단을 잘 활용하면 전주가 전체 금융의 허브는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라는 그 자산 투자의 허브는 최소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을 보니까 이제 수익도 많이 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제 좀 비교적 자산이 안정되어 있는 대기업에 주로
엄청난 물량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의결권 행사까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네.